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은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날은 무거운 느낌의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켜면 바깥 세상이 너무 화려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여행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한편 나는 여전히 일상적인 걱정에 갇혀 있고 여전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회의적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고 아무리 멀리 가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 나도 왜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못 이룬 거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리게 가고 있는 거냐, 내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저랑 같이 좀 있자고요.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자책하지 말아라.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여러분이 누구와도 함께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카페에 있나요? 아니면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는 길인가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냥 좀 긴장을 푸세요. 오늘은 이런 부담감을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까요? 어느 가을 저녁, 집 근처 단골 카페에 앉아있다가 무의식적으로 몇 시간씩 핸드폰을 훑어본 기억이 있어요. 화면에는 누군가가 유럽 여행 사진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은 소식을 전하면서 승진했으며 어떤 사람은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저는요? 나는 여전히 여기 앉아서 차 한 잔을 시킨 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리게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당신은 비록 아무도 당신에게 완벽한 버전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어깨의 부담을 느낀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삶을 참고하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까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자라온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비교 저울대에 올려지는 데 익숙했다. 학교 성적, 운동 성적, 심지어 외모까지 모든 것이 공통의 척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기대에 못 미치면 충분히 좋지 않고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쉽게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점쳐버리기 어려운 습관이 되어 다른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게 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우리를 이 소용돌이로 더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볼 뿐, 그 뒤에는 지금 우리 자신과 같은 걱정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뒤에 남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직업, 집, 차, 안정된 삶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자문한다. 우리는 뒤처지고 싶지 않고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런 비교가 우리를 더 낫게 해줄까? 아니면 단지 우리를 점점 더 불안하고 압박하게 만들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면 잠시 멈춰보세요. 오늘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아무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자신만의 페이스로 걸으세요. 자기 비교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의식적으로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옛 친구의 여행 사진, 승진 발표의 한 줄, 또는 따뜻한 가족 사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뒤에 남겨진 느낌은 어느새 스며들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거의 자연적인 반사작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자라온 방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성적, 심지어 외모까지 비교당하는 것에 익숙했다. 학창시절의 시험지에 적힌 숫자는 단순히 우리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온 것이다. 대회에 출전할 때 승리는 개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가족, 교사들의 기대감이다. 저 소녀는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그의 집은 항상 1등입니다와 같은 말은 점차 무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여 이러한 비교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만 알았지만 이제는 전화만 켜면 수백, 수천 개의 다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꿈의 직업을 얻었고, 누군가는 사치스러운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 이미지들은 우리를 계속 궁금하게 만든다. 나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왜 아직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서 남겨진 두려움은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등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또래 친구들이 이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더 천천히 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나는 뒤처지고 싶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런 비교가 우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자격지심, 압박감,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어제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람마다 리듬이 있고 당신의 여정이 누구와도 같을 필요는 없다. 당신은 여전히 매일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매우 훌륭하다. 자기 비교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은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지쳐본 적이 있습니까? 한때 자랑스러웠던 노력은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항상 더 잘하고 더 멀리 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보지 않고 항상 뒤처지는 것만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중계에 자신을 올려놓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더라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누군가가 더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노력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조차 못하는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점점 커져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동기를 잃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어떤 날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무거워지는데 마음속에는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잊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표준을 영원히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작지만 의미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가족, 친구, 삶의 평화로운 순간들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흐려지는 것 같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용돌이에 빠져있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도착해야 하는 결승선은 없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여정과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그냥 매일 조금씩 비교를 멈추고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다. 꽃은 옆에 있는 꽃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 방식대로 피어나는 거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비교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어제의 나 자신과의 비교. 다른 사람을 보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더 성숙해졌나요? 현재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 아마도 1년 전 여러분이 원하던 것일 겁니다. 최소한으로라도 자신의 진보를 소중히 여기세요. 2. 소셜 네트워킹, 서핑 시간 단축.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사진 뒤에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지 않는 걱정과 압박감이 있다. 만약 인터넷 서핑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면 그것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해보세요. 대신 바깥 세상을 즐기세요. 조용한 카페, 좋은 책,
또는 단순히 맑은 하늘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3. 각자의 여정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성공으로 가는 공통의 길은 없다. 어떤 사람은 25세부터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40세까지 진정한 열정을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굳건히 걸어라. 4. 자기 가치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영원히 보는 대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날, 그 모든 작은 것들이 소중하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자. 당신은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고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인생에 내가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길과 리듬이 있다. 너무 느리거나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 성공은 경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잘할 필요가 없고 어떤 완벽한 롤모델을 쫓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여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가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가장 작은 일이라도 한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저와 함께 생각을 나누세요. 나는 항상 너의 말을 듣기 위해 여기에 있다.